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국정감사에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참고인 혹은 증인,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이슈의 요약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 국감을 찾은 인상적인 참고인, 증인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부터 네. 이제 벵갈 고양이 국정감사에서 첫날은 네, 맞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참고인.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참고 묘네. 네, 참고묘, 벵갈 참고묘. 고양이. 네. (9월 18일) 날 3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동물원 안에 그 경찰하고 시 관계자들만 거기서 있는데 마취총을 먼저 쐈죠. 근데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아닙니다. 제가 네? 이 내용은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나중에 답변하고요. 시간도 없는데 뭐 자꾸 시간 지연이나 시킬 게 뻔하니까. 저는 이걸 사살을 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끼쳤으면은 과연 정부를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벵갈 고양이는 팩트도 틀렸고 의도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퓨마 사건에 네. 이거 벵갈 고양이를 갖고 온 것도 벵갈 고양이에 대한 동물 학대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퓨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 이슈가 가려질 것 같으니까 빨리 이것을 퓨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NSC까지 열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제가 NSC 멤버인데 NSC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도 잘못됐고 의도도 그렇게 나는 선량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여태까지 본 국감 참고인 중에서 네. 가장 역대급이었다고 봅니다. 아, 이거 가장 유치한 면에서. 아, 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온몸이 오글거리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나. 네.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언론에 튀자고 네.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댓글 같은 데 보면 전국 고양이 연합회에서 다음 선거 때 보자.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춘천인지 어딘지 뭐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에서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금 감점이 나겠을 거예요. 그렇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이게 튀는 거는 좀 문제라고 봐요. 그날 이제 선동열 감독 네, 또 네. 이제 증인이 나와서 이제 논란도 굉장히 있었어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오지환 등 일부 선수 선발의 부당함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선동열 감독. 혹시 청탁이 있었습니까? 대표팀에 승선할 것을 미리 교감했습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지자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정감사 할 때는 의정활동할 때 팩트, 의도, 태도잖아요. 네. 저는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는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LG 트윈스 오지환이라는 선수가 네. 뭐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감독 재량이죠. 네, 네. 근데 구단에서 선수들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답니다. 첫째가 부상, 네. 둘째가 병역이래요. 네. 그래서 이 그렇겠죠. 선수는 병역을 빨리 갔다 와서 마치고 하는 것이 야구 선수로 더 꽃을 필 것이다. 네. 아니면 몇 년 더 뛰다가 군대를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관리를 하는데 이 선수는 대책 없이 9년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신 때문에 상무팀에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상무팀에. 그러면 국민들은 저 선수는 9년 동안 있다가 아마 대표단 가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병역 혜택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선동열 감독이 그래서 뽑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의혹을 가졌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팩트도 맞고 의도도 좋은 의도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선동열 감독 그러면 대한민국 야구의 레전드고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대하면 되는 거야? 이 태도에 덫에 걸린 거예요. 아까 제가 판도라 네,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연봉을 얼마나 받으세요? 저요? 네. 저 2억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공비는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공비는 무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KBO 관계자한테서 제가 들었는데 연봉 2억에 이 판공비는 선동열 감독님 쓰시면
무제한으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또 알아보겠습니다.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선동열 감독이 의혹을 받았던 거는 결국은 뭐 뇌물을 받았거나 청탁을 받아서 오주환 선수를 뽑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상당히 그 입증하기가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감독의 권한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선수를 뽑느냐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거론된 지식 없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의원이 두 가지 표를 갖다가 비교해놓고 어느 선수가 더 좋으냐,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네네.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의 이미 성적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감독으로서 어느 선수를 선택하시겠어요? 2차 최종 선발의 날짜는 6월 11일이었습니다. 6월 제가 그걸 모르고 11일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성적의 기준을 제가 샘플링을 해온 겁니다. 여기서 A와 B를 한번 선택해봐 주세요. 선택해봐 주세요. 선택을 해봐 주세요 일단. 그러니까요.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네, 그 지금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A가 오지환 선수고요. B가 김선빈 선수입니다.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요,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사실 증인 많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시간을 따로 네. 드릴게요. 기록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2017년 자료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만약에 야구 조금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지환 선수의 포지션이 유격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어떤 선수를 뽑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타격이 아니에요. 내야수고 거기에서도 수비의 핵심인 유격수라면 수비가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유격수를 뽑을 때는 수비가 으뜸이고 타율에 관해서는 2할 5푼만 넘으면 괜찮아요. 수비수는. 네. 2할 7푼 정도면은 뭐 훌륭한 것이고 유격수는. 네,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는 2할 3푼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뽑을 때 타격을 보지 않아요, 처음에. 수비를 우선 보는 거예요. 근데 오지환이 좋으냐 김선빈이 좋으냐 수비력을 먼저 봐야 되는데 타율을 보면 안 된다. 타율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엉뚱한 질문이 나온 거죠. 선동열 감독 입장으로는 황당한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못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을 짐작해보자면.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 다 좋다고 쳐도 질문이라는 것은 기술적 문제로 들어가자면 굉장히 정치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감독이 다 방어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강구되지 않는 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불렀을 경우에는 바로 반발이 되죠. 야구를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저는 LG 구단을 불렀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그게 맞죠. 왜 선수를 이렇게 9년 동안 방치했냐. 아니 LG 구단을 부르면 뉴스가 됩니까? 선동열 감독을 불러야 뉴스가 되지. 네. 참나. 바로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참고인 증인하면서 저는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참고인 증인은 잘 불렀다 한 게 대한항공 승무원을 불렀어요. 승무원. 예, 봤어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사 승무원의 복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승객 짐 올려주고 이렇게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앞단추가 풀어지거나 이 바지마저도 밟고 타이트하고 팬티 라인까지도 다 보이는 재질로서 여성으로서 생리대를 착용하면요. 팬티 라인과 생리대 패드 라인까지 보이고 생리혈까지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니폼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백종원 씨를 또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나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초기에 요식업 하다가 IMF 한번 회사 말아먹은 적 있죠. 그 외식업이 아니라 그 건축업하고 무역업 맞습니다. 외식업에서 돈을 벌어서 쫄딱 망했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죽으려고 생각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네. 외식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네네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비싼 임대료? 예, 아닙니다. 높은 수수료? 너무 많습니다. 구조조정의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뭐 튀는 행동의 하나죠. 그러니까 백종원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에 얹혀가려고. 저는 이게 나쁜 의도라는 거예요. 나쁜 의도죠. 그러니까 유명인을 불러서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질의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나쁜 의도다. 근데 국민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의도를 다 알아요. 나쁘다기보다는 유치한 의도죠. 그렇죠. 그렇죠. 나쁘다 좋다보다는 하수다. 하수다.